여러분 반갑습니다. 에세이 쓰기는 좋은 글 모방으로부터 제가 그동안 조금 바빠서 그동안 좀 바쁘면서 좀 좋은 일이 있어서 조금 며칠 만에 다시 여러분을 만나 뵙습니다. 자, 오늘 정말 좋은 내용, 교훈이 될 만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할 텐데, 자, 오늘 내용은 15페이지에 있는 내용 먼저 첫 번째에 있는 그러한 지문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It's never too late to change what you experience means because meaning is dynamic. What it means today may not be what it means a year from now or 10 years from now. It's never too late to become someone other than simply a survivor.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다이나믹 하면 역동적인, 활발한, 뭐 다 알고 있을 법한 단어지만, 자, 하나의 문장이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장을 해석을 할 때는 크게 하나의 문장이 어디까지인가 이렇게 보는 게 중요한데요. 자, 문장이 하나의 문장이나 그까지인데 또 어떤 구조인지 볼까요? 주절이 먼저 있고 뒤에 부사절이 있는 겁니다. 부사절, 종속줄 중에 부사절이죠. 자, 메인절이 이제 구조를 보면은 가주어 있과 진주어 투부정사의 구조를 가진 구조입니다. 어떻게 됐냐면은 보세요. 이게 문맥 속에서 결정되는 거지만 이게 대명사가 아닌 환경이라면은 it은 여기서는 이 대명사일 리가 없어. 뒤에 투부정사가 있는 걸로 봐서는 이 주어 문장의 구조를 간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뭔가 주어는 결코 늦지 않습니다라는 뼈대를 간결하기 위해서 가주어를 써주고 진주어를 투부정사로 해준 겁니다. 그래서 change가 타동사죠. 뒤에 자신의 목적어가 올 텐데 어떤 목적어를 변화시키는 것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라는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change 뒤에 목적어 자리 명사 자리인데 명사 자리에 어떤 명사가 들어왔는지 한번 볼까요? 뭐를 변화시키는 것이 결코 늦지 않다? 자, 명사 자리에 what이 들어간 요소는 두 가지로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what이 이끄는 요소가 명사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첫 번째,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는 띵, 대 또는 위치 해서 어떻게 해석되느냐. 뭔가를 하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간접 의문문은 의문사 주어 동사라는 어순으로 명사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데, 어, 자, 요거는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주어는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 즉, 여기서, 자, 관계대명사로 해석하면요. 당신의 경험이 의미하는 것을 바꾸는 것은 결코 늦지 않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간접 의문으로 해석하면은, 당신의 경험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어, 무엇을 의미한가를 변화시키는 것, 즉 바꾸는 것은 결코 늦지 않다. 저는 여기서는 뭐 둘 다 사실 논리적으로는 되지만 관계대명사나 간접 의문이나 논리적으로는 좀 유사한 게 많아요. 다만 이제 언어적 감각으로 무엇이 더 자연스럽냐 했을 때 저는 간접 의문으로 보니까 더 세련됐네요. 당신의 경험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바꾸는 것은 결코 늦지 않다. 자, 우리 누구나 자, 실패의 경험도 있고 성공의 경험이 있습니다. 실패의 경험을 가만히 이제 그 안 좋은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안 좋은 경험이야, 안 좋은 의미야라고만 한다면은 어떻습니까? 실패의 경험을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실패를 할지라도 앞으로는 이런 실패를 밑거름 삼아서 더 앞으로 나의 어떤 그 인생은 더 교훈을 반면교사 삼아서 더 좋은 그 씨앗 열매를 맺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바꾸느냐를 바꾸는 것은 늦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because meaning is dynamic. 의미라는 것은 역동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의미는 우리가 부여하는 대로 될 수가 있다. 변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역동적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패를 누구나 많이 해 보셨을 겁니다. 그 의미도 내가 그 의미를 좋은 쪽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도 지금 오늘 당장 그런 거를 하면은 좋다라는 그런 어떤 전체적인 내용에서 이렇게 발제를 한 거거든요. 자, 두 번째 한번 문장 볼까요? What it means today may not be what it means a year from now or 10 years from now. 자, 구조만 보면은 요것도 주어 자리에 의문사로 시작하는 것으로 보면은 간접 의문.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해석이 되고요. 관계대명사로 해석하면은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둘 다 자연스럽죠, 그죠? 관계대명사로 보더라도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나 간접의문은 반드시 구분되어서 우리가 쪼개서 두 개의 정체성을 반드시 쪼개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자연스럽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 부사적인 요소를 한번 넣어볼까요? 그것이 오늘 의미하는 것은, 자, 우리의 경험이 오늘 의미하는 것은, 자, 지금으로부터 1년 뒤에, 1년 후에 의미하는 것, 또는 지금으로부터 10년 후에 의미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경험을 했는데 그 경험이 자 어떤 의미인지 내가 오늘 부여를 해서 바꾸어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밑거름으로 만드는 것이 오늘 해야 될 것을 10년 후에 그렇게 한다고 해서 같은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식입니다. 굉장히 포괄적인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할 것이냐는 글쓴이나 또 필자의 마인드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또 역시 it과 가주어 it과 앞에서 첫 번째 문장에서 봤듯이 가주어 it과 뒤에 진주어 투부정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become이 뭡니까? become 되다죠. 되다. 물결 표시는 보어가 와야죠. 이 보어가 되는 것은 또 결코 늦지 않다라는 겁니다. 보어 자리에 뭐가 되는 것이 결코 늦지 않다. 자, someone 누군가가 되는 것은 결코 지금도 늦지 않다인데 simply a survivor 단순한 생존자가 아닌 누군가가 되는 것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요. 그냥 잘리지 않을 정도의 그냥 그 상사나 뭐 어떤 보스 뭐 사장 그런 사람들이 막 이렇게 쿠사리를 주고 막 그냥 좀 혐오스러운 얘기도 하고 막 안 잘릴 정도의 막 그냥 근근히 그 직장을 유지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게 단순한 어떤 생존자라고 본다면 그 사람이 아닌 누군가 직장 상사가 아예 직원의 눈치를 보면서 직원이 언제라도 아예 그냥 그만두지 않을까 조바심을 내서 그런 어떤 좀 의미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지금도 안 늦다는 얘기, 포괄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우리도 삶의 교훈으로 좀 기왕 살아가는 어떤 그런 사람, 오늘부터 당장 바꿔서 뭐 학생이면은 지금 오늘부터도 내가 어떤 나의 삶의 어떤 그런 목표를 좀 크게 가지면서 당장 오늘 뭔가를 바꿀 수 있는, 자, 오늘 바꾸지 않으면은 사실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자, 또 하나의 문장 한번 볼까요? We have to let that old story go so that a new story, truer story can be told. 이 so that은 뭔가를 할 수 있도록이라는 부사절의 접속사고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이 만약에 앞에 컴마가 나와서 so that은 그래서 뭐뭐 합니다라는 결과의 부사절입니다. so that 자체의 의미는 여기서는 저기 컴마가 없는 so that이기 때문에 뭔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하나의 문장 보면은 역시 앞에 주절이 있고 so that으로 이끄는 부사절이 나온 구조입니다. 부사절. 자, 볼까요? 앞에 있는 구조. We have to. 우리는 뭔가를 해야만 합니다인데 투부정사 속의 소우주의 구조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 보니까 소우주의 구조도 자 보세요. 사역동사로 시작하고 있죠. 사역동사. Let that old story go. 원래 목적 보호 자리에는 명사나 형용사 자리인데 그래서 동사적인 요소가 오면은 이 동사적인 요소를 내가 쓰고 싶다. 그래서 문장을 전개하고 싶다 하면은 이 동사를 형용사 직구인 투부정사나 현재분사나 뭐 과거분사 이 형용사로 바꿔줘야 되는데 여기는 왜 동사가 그대로 왔을까? 왜 우주적 규칙을 깨고 있을까? 이 사역동사의 특징입니다. 사역동사가 쓰는 요 목적 보호 자리에 원래는 투부정사를 써주는데 투부정사는 투 플러스 동사의 원형인데 이 투가 도깨비 감투를 씌워서 이렇게 싹 안 보이도록 해놓고 동사 원형만 남아있는 즉 성격은 투부정사의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낡은 이야기를 가도록 해야 된다. 자, 우리 예전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하는 삶을 많이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떤 과거의 안 좋은 것들이 악순환의 어떤 고리로 계속 물고 물려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 사슬을 끊어내지 못하고 요 실패 얘기를 그냥 떠나보내야 되는데 여기 그것을 못해서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좀 성공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이라도 저는 이제 이러는 문장을 교훈 삼아서 그렇게 실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낡은 얘기를 그냥 버려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뭐 할 수 있도록? 자, 뒤에 소댓이 왔죠. 소댓. 뭔가를 할 수 있도록인데 이 커마가 없는 소댓은 뭔가를 할 수 있도록인데 대은 생략이 돼요. 그래서 쏘만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제 앞에 요 그냥 쏘만 나와 있으면 이게 뭐지? 하지 말고 여기 대시 생략되어 있는 so that 뭔가를 할 수 있도록 의미는 주어가 동사 할 수 있는 목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의미구나라고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영어 실력이 없는 분들은 이거 잘 몰라요. 이거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고수들이 이제 아는 건데 so that은 so that이 에서 대시 생략된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so 주어 동사 나오더라도 주어가 동사 할 수 있고 이런 겁니다. 자, 참고로 있잖아요. 여기 커마가 있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커마가 있는 so that은 자,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이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렇게 됩니다. 아까 위에 앞에 있는 커마가 없는 so that은 주어가 동사 할 수 있도록 어떠한 목적으로라는 의미를 가진 부사절이면은 요거는 그 결과 주어가 동사입니다. 결과의 부사절이 그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결과의 부사절을 나타내는 so that도 요 대시 생략돼서 so만 남는 겁니다. 이렇게 so만 남으면은 대부분이 알고 있는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커마 다음에 so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그래서라고 알고 있는 so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주어는 동사입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까 이 커마가 없는 so도 그래서라고 해석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so that 뭘 할 수 있도록 so that 뭐 할 수 있도록 낡은 얘기를 버려야 된다. 새로운 이야기 그리고 더 진정 어린 이야기가 얘기될 수 있도록 이런 겁니다. 우리 한 사람의 어떤 그런 어떤 삶도 하나의 얘기라고 본다면은 과거의 얘기, 과거의 경험은 안 좋았던 그런 낡은 구태의연한 그런 얘기는 버려야 되고 그리고 새로운 얘기를 써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회사도 어떤 혁신을 해서 우리 회사는 이제 성공을 했어 해가지고 안주하다가 급변하는 어떤 그런 조류에 이렇게 같이 함께하지 못해서 도태되는 회사들은 어떤 회사들입니까? 낡은 그러니까 그 과거의 얘기만 해서 이제 진짜 마음을 놓아버리다가 뭐 저도 한때 뭐 이래서 지금도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반드시 새로운 변화, 항상 변화하는 그런 조류에 맞춰서 낡은 얘기, 과거에 비록 나를 성공으로 이끌었다 할지라도 그런 얘기는 빨리 보낼 때는 빨리 보내버리고 새롭고 더 진정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 주어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가 말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도 멋진 교훈이 되는 그러한 문장입니다. 제가 짧은 문장이라도 이렇게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것은 우리 삶의 교훈도 되고 구조적으로도 함께 할 수 있는 문법적으로도 한번 짚어볼 수 있는. 자, 이 투부정사가 뒤에 나와 있죠. 우리가 이 투부정사를 빼면은 we began a journey. 우리는 여행을 시작했습니다는 뼈대가 남기 때문에 투부정사는 수식어구입니다. 수식어구는 형용사로 볼 것이냐, 부사로 볼 것이냐 두 가지인데 부사로 보면은 이거는 이렇게 뭔가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정을 시작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고 형용사로 만약에 본다면은 이 투부정사를 형용사로 보면은 앞에 있는 journey를 꾸며서 뭔가를 하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따라서 투부정사는 형용사로 쓰이거나 부사로 쓰일 때 그 위치, 모양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맥 속에서 우리가 언어적인 논리 속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부사로 보면은 자, 여기 봅시다. 뭔가를 배운다. 뭘 배웁니까? A new way, 새로운 방법을 배우는 거죠. of 이하 보니까 생각하는 새로운 방법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생각하는? 삶에 대해서 생각하는 새로운 방식을 배우다죠. 그러면은 우리는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이러한 목적으로 어떤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어떤 여행 시작했습니다 하면 어떤 느낌이 가진 물리적인 어떤 어떤 이런 거를 배우기 위해서 외국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내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외국으로 여행을 시작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고 만약에 형용사로 본다면은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는 새로운 방식을 배우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때의 여정은 반드시 물리적인 환경의 여정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하나의 문장 속에서 알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의미는 어떤 문맥 속에서 그리고 뒤에 나오는 앞뒤 전후 관계 속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형용사로 보나 부사로 보나 어떤 환경에서는 뭐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고 어떤 환경에서는 좀 차이가 있는 것도 있지만은 이게 정말로 물리적인 어떤 여행인지 아니면은 그런 어떤 프로그램에 의한 그런 여정인지는 문맥 속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이런 거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We are more polarized. We are more divided than we ever have been in history. 자, polarized 하면은 양극화되어 있다. 폴라가 극이죠. 극. 주로 이제 폴라 하면 이제 북극을 이제 의미할 때 쓰이는데 하여튼 polarized 하면은 북극, 남극 이렇게 완전히 이제 극단적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쪼개져 있다 이런 겁니다. 자, 구조를 보면은 자, 비교급이 들어가 있네요. We are more polarized. 우리는 더 많이 양극화되어 있다. 그리고 we are more divided. 더 많이 쪼개져 있다. 뭐 비교하는 대상이 오죠. Then we ever have been 하면은 자, 현재 완료가 썼죠. 현재 완료에 숨어 있는 것은 지금까지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더 양극화되어 있고 쪼개져 있다 이런 겁니다. 빈 뒤에 생략되어 있는 건 뭡니까? polarized 그리고 divided 이런 성분이 이제 요 비교하는 쪽에서 이제 생략이 되어 있는 거죠. 언제?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언제 어느 때보다 뭐 역사상 뭐 반드시 해석 안 해도 됩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 언제 그 어느 때보다 이렇게 하면은 인 히스토리가 뭐 다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걸 반드시 뭐 문맥 속에서 반드시 역사상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이 이야기가 어떤 뉘앙스로 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죠. 아니면은 요거를 해석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라는 환경이 되면은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지금 양극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무 지금 극단적으로 양극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수, 진보. 요 이념적으로 정말 갈수록 더 쪼개지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참 우리 정치인들의 어떤 이기심 때문에 이용을 해먹는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을. 그래서 더 쪼개져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지도자를 우리가 잘 뽑아야 되는데 사실 저는 요즘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가지고 무고한 그 우크라이나의 시민들 또 군인들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젊은 군인들 역시도 무고하죠. 잘못된 푸틴이라는 지도자의 개인적인 어떤 사욕, 잘못된 망상, 잘못된 어떤 자기의 어떤 그런 뭐 존재감이랄까 이런 것 때문에 누가 희생이 되고 있습니까? 이 지도자가 이렇게 잘못되니까 이거 누가 전 세계의 어떤 뭐 물가 상승으로 전 가난한 국가들 정말로 지금 파산 위기에 몰리고 우리 역시 물가 오르고 이거 정말 그래서 앞으로 저는 우리 이런 것을 보고 정치인을 정말로 정말 좋은 지도자를 뽑아야 되겠다. 현혹되어서 우리가 휘둘리지 않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 제 푸틴 보면은 정말 미워 죽겠어요. 지금 미워 죽겠어요. 야, 정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한번 볼게요. A high IQ does not mean that you are a good leader because the essence of leadership is being able to see the iceberg before it hits the Titanic. And we've had far too many icebergs hitting our Titanic. 자, 좋은 건데 정말 앞에 하나의 문장을 한번 볼까요? 어떻게 구조가 이루어졌냐면은 주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절이 나온 구조입니다. 높은 IQ는 high IQ does not mean that 이하. 자, 미인 자체가 타동사고 뒤에 목적어 자리, 명사 자리에 이 that이 나오고 주어 동사가 나오면 명사 자리의 that절은 명사절이 돼야 될 것이고 그때의 that은 뭐뭐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IQ가 주어가 동사한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라는 구조입니다. 자, 내용 명사절 뼈대가 완전해야 되는데 You are a good leader. 그러니까 높은 IQ가 당신이 좋은 지도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뭐죠? Because도 부사절은 뼈대가 완전해야 되는데 주어 먼저 볼까요? The essence of leadership. 리더십의 본질은 is 뭐다? 볼까요? Being able to see the iceberg. 자, 빙산을 볼 수 있다는데 이 정관사 더가 들어간 것은 구체적인 빙산입니다. 그래서 그냥 남극 쪽에 엄청나게 많은 그런 빙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빙산인데 자, 정황상 뒤에 before 볼까요? Before it hits the Titanic. 이때의 이시 타이타닉호와 충돌한 그 빙산을 얘기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리더십의 본질은 그 타이타닉호의 충돌과 이제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IQ 높다고 지도자 좋은 거 아닙니다. 왜냐면은 그 리더십의 본질이 그 빙산이 타이타닉호를 때리기 전에 충돌하기 전에 그 빙산을 앞서서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 과거에도 참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위기를 보지 못하고 그 위기를 이제 당했던 가장 큰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상 가장 큰 위기는 뭐 IMF라고 볼 수 있습니다. IMF는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 우리 예전에 달러가 다 떨어져가지고 국제통화기금에서 달러를 빌려야 그 무릎 꿇고 좀 빌려주십시오 했던 그런 치욕이 지금 생각이 나고 그런 금모으기 운동을 했던 그런 국민들이 일치 단결해서 빨리 극복을 했던 그런 굉장히 오래전에 1997년도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타이타닉호 그 충돌하기 전에 그것도 빙산이 타이타닉호와 충돌한 것과 비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십은 이렇게 우리가 에세이를 잘 쓴다는 것은 문법만 잘 알아서 그냥 영작을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철학을 이렇게 어떤 멋진 나의 어떤 그 철학, 주관 이런 것들을요 이렇게 비유를 해가지고 강렬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목적으로도 제가 전자책을 발간을 했어요. 자, 아시겠죠? 요 보면은 요 구조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크게 대우주로 보면은 하나의 문장 대우주로 보면은 주절과 부사절로 이루어졌는데 부사절 속에 소우주 속에서도 주절과 이렇게 소우주 속에서도 주절과 부사절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구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We've had far too many icebergs hitting our Titanic. 자 여기도 현재 완료를 썼죠. 우리는 지금까지 가져왔습니다. 목적어를 어떤 목적어? Far too many. 요 far는 꾸며주고 있는 겁니다. 엄청나게 너무 많은 목적어를 가져왔습니다. 지금까지 있어 왔습니다. 라는 현재 완료의 시제를 입혀야 되겠죠. Icebergs hitting our Titanic. 우리 타이타닉과 충돌하는 그 빙산들이 굉장히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었다. 엄청 많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리더십에 대해서 오늘 다루는 그런 참 좋은 문장들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제가 앞으로 장문이나 에세이를 잘 쓰려면은 사실 단어 아무리 백날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명사구를 꾸준히 자투리 시간에 이렇게 읽어 나가다 보면은 영어의 구조가 자연스럽게 돼서 장문도 쉽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독해도 잘 될 수 있도록 그 패러다임 바꾸기 위해서 제가 만든 전자책이 있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